세계를 장악할 뻔한 못생긴 전투기 F-35의 경쟁작 X-3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되게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무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경쟁작이었던 보잉의 X-3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투입되는 전투기들이 천차만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용으로 개발된 F-15와 F-16, 해군용으로 개발되어 항공모함에 올라가는 F-14와 FA-18, 해병대용으로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 등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했습니다. 하나하나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몇몇 기체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선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은 이렇게나 뛰어난 전투기가 많다 보니 전투기 성능에 따라 임무를 특정했는데요. 강력한 전투기인 F-15와 같은 경우는 하이급, 조금 떨어지는 F-16은 로우급으로 구분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하이급인 F-15를 대체할 목적으로 대외계인 무기인 F-21을 개발했는데요. 냉전이 끝나기 직전인 1990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30년도 넘은 지금까지 어떤 전투기에게도 따라잡힌 적이 없는 지구 최강 전투기이죠. 이렇게 하이급 전투기는 잘 개발했으니 이제 로우급인 F-16을 대체할 차례인데요. 이참에 해리어나 호넷처럼 함재기의 역할도 수행할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4년에 시작한 JSF 사업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동 공격 전투기 사업인데 현재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따로 운용하던 전투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사업입니다. 목표 수준은 5세대로 현재 F-22는 전략물자로 채택되어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기업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전 세계 5세대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사업이죠. 사업에는 맥도널 더글라스와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보잉까지 미국의 굵직한 항공기 제작사 4곳이 참가하는데요. 이 중 맥도널 더글라스와 노스롭 그루먼은 조기 탈락하고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선정되어 최후까지 경쟁하게 됩니다. 이때 두 회사는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먼저 로키드 마틴의 전략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적당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적당한 전투기가 X-35로 현재 F-35로 채택되죠. 물론 개발 과정에서 하이테크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적당한 무슨 괴물 같은 성능의 괴물 같은 몸값을 자랑하는 괴물 같은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보잉의 전략은 조금 달랐는데요. 어차피 소련도 붕괴되었고 냉전도 종식되었으니 국방비가 축소될 것이다. 즉 값싼 전투기를 만들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보잉의 전략은 꽤 일리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여하튼 보잉이 야심차게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X-32입니다. X-32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장은 13.72m이며 중량은 10톤입니다.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하는 단자형이고 항속거리는 운용하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미 공군용으로는 1574km에 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6이죠. 기본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를 장착하며 내부 무장용으로 암람 공대공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외부 무장으로는 각종 공대지 미사일이나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F-119 터보팬 엔진을 하나 탑재합니다. X-31을 처음 보면 뭐지 저 이상하게 생긴 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특이하게 생긴 전투기입니다. 뭔가 통통하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차세대 전투기라기엔 좀 위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보잉이 이런 디자인으로 내놓은 것엔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보잉은 어떻게든 저렴한 기체를 뽑아내기 위해 최대한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생산 비용은 낮추고 기체의 수명은 늘리는 방법이죠. 보잉은 이번에도 조금 독특하게 기체를 설계했는데 대부분 항공기는 동체를 만들고 그 옆에 날개를 붙이는 형태로 제작하지만 X-32는 날개를 통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체화된 큰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죠. 확실히 구조가 단순해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투기를 만드니 왠지 모르게 둔해 보이고 이상합니다. 거기다 디자인의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은 바로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는 듯한 공기 흡입구인데요.
보잉의 개발진들도 우리와 보는 눈이 같을 텐데 자기 눈에 예뻐서 이렇게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단발 엔진으로 수직 이착륙까지 해야 하기에 공기를 최대한 많이 흡입하기 위한 디자인이죠. 결국 이런 요소들이 모여 실실 웃는 전투기, 펠리컨, 턱 빠진 개구리 같은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성능이 압도적이라면 채택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X-32는 X-35에게 밀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잉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어의 수직 이착륙 기술을 그대로 도입했죠. 덕분에 개발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는 있었지만 해리어가 가지고 있던 단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바닥으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류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과열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동체 내부에 공기 흡입구, 리프트 노즐, 엔진까지 전부 통으로 이어져 있어서 내부 무장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X-35보다 내부 무장량도 훨씬 적었고 심지어 개량을 통한 확장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내부 무장 얘기가 나온 김에 무기도 좀 살펴보자면 X-32는 무기를 발사할 때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X-32의 무기 발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X-35의 내부 무장창 운영과 비교해보면 X-35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 무장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폭탄의 경우 바로 자유 낙하하고 미사일의 경우 떨어지고 나서 목표를 향해 날아가죠. 그에 반해 X-32의 경우에는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 무기가 플랫폼에 매달려 밖으로 나온 뒤 발사됩니다. 이 과정이 절대 문제는 아니지만 JSF 사업이 5세대 스텔스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스텔스 전투기는 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기체 내부에 탑재합니다. 따라서 5세대 전투기가 가장 취약한 타이밍은 바로 무장창이 열리고 무장을 발사할 때인데 이때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 격추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만화에서는 변신할 때 기다려주지만 실전에서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각이 보이면 바로 쏴버리죠. 즉 스텔스기는 신속하게 무장을 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X-32처럼 무장을 먼저 꺼내놓고 발사하면 무장창이 열려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레이더에 포착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제 X-32의 전체적인 스텔스 기능을 살펴보자면 의외로 X-35에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요. 정말 잘 만든 스텔스기에 속합니다. 원래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기 흡입구인데 X-32는 세상 커다란 저 입으로 어떻게 X-35급의 스텔스성을 가졌을까요? X-32는 처음부터 스텔스성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존재감이 넘치다 못해 터져 흐르는 저 입은 레이더에서도 똑같이 존재감이 넘쳤는데요. 그래서 보잉은 저 입을 가려주기 위해 야심차게 마스크를 개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질리게 쓰고 있는 마스크처럼 공기 흡입구를 가리는 그런 건 아니고 스텔스성을 높여주는 레이더 블로커를 공기 흡입구 주위에 설치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서 말했다시피 전투기에서 가장 탐지되기 쉬운 부분이 공기 흡입구인데 공기 흡입구 너머에 커다란 팬이 있어 전파가 그대로 반사됩니다. 따라서 군수회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요. 대표적으로 F-22와 F-35를 만든 록히드 마틴은 공기 흡입구를 S자로 설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공기 흡입로를 일자로 만들되 길 중간에 전파를 방해하는 블로커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스텔스성을 챙기긴 했지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스텔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단가를 줄이는 데만 신경 쓰다가 불완전한 스텔스 기능에 못생긴 외모까지 겹쳐버리니 군 관계자들은 X-32가 떠다니는 미래를 상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X-35라는 좋은 기체가 있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X-32는 공군형인 X-32A형과 수직 이착륙형인 X-32B형 이렇게 딱 두 기만 세상에 등장하는데요. X-35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결국 사람들의 비아냥거림만 듣고 X-35에게 밀려버리죠. X-35는 F-35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으며 지금도 전 세계 국가의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X-32는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쓰이는 신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훌륭한 군수 업체인 보잉이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전투기
X-3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